안녕하세요. 볼마찬 기자들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펼쳐진 32라운드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 쓰였습니다. 유료 관중 집계 시작 후 K리그1 단일 시즌 최초 200만 관중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190경기 만의 일인데요. 정기리그 200만 관중 돌파는 2013년 시즌 이후 10년 만인데 당시에 비해 지금 유료 관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K리그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덕입니다. 박수 한번 치죠. 자, 이만큼 많은 관중이 찾을 정도로 뜨거운 K리그1의 순위싸움 32라운드를 통해서 윤곽이 나온 모습인데요. 볼만찬이 빠르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포항 울산이 동해안 더비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경기였습니다. 울산은 무승부를 거두면서 포항과의 승점차를 8점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자칫 패해서 승점차가 5점으로 줄어들 경우 남은 6경기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울산은 현재 승점차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짰고요. 내용이야 어쨌든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리그 우승에 더욱 다가가는 홍명보 감독이 표현한 대로 큰 승점 1점을 얻었습니다. 반면 일방적으로 두드렸기에 포항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과였고요. 라인업을 보면 포항은 예상대로 베테랑들을 중용했습니다. 오른쪽에 신광훈이 나왔고요. 오베르단의 짝꿍으로는 한찬이가 기용이 됐습니다. 백성동이 부상에 복귀해 2선에 나섰고요. 울산은 3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기, 임종은 김영권 라인에 김민혁과 이규성이 중앙에 두고요. 주민규, 루빅손, 장시영 3톱을 내세웠습니다. 슈팅수 12대1, 점유율 61대39, 기록에서 보여주는 대로였습니다. 포항이 두드렸고 울산이 막는 양상의 경기였습니다. 포항의 집중력도 좋았습니다. 12번의 슈팅 중 9번이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아쉽게 슈팅이 대체로 정면을 향했어요. 그럼에도 조현우로 인한 KUM으로 해야겠죠. 조현우가 안정된 세이빙으로 포항의 슈팅을 잘 막아내면서 의도했던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 10분이었죠. 이규성의 패스 미스를 제카가 가로채 내준 볼을 지체 없이 때린 오베르덴이 지체 없이 슈팅을 연결했는데 이 결정적 슈팅을 막아낸 게 이날 조현우 활약의 백미였습니다. 이날 분수령은 역시 전반 31분 제카의 득점 취소가 된 장면이었는데요. 이동준 주심이 제카가 슈팅하기 직전 임종훈의 파울을 했다고 판단을 했죠. 이 판정으로 팬들 사이에 이야기가 많은데요. 심판소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포항을 뚫기 위해 울산은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는데 후반 38분 이호재와 리턴 패스를 기가 막힌 가마차기로 연결한 홍윤상이 슈팅마저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경기는 0대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울산은 템백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경기력에서는 또다시 좀 아쉬움을 남겼고요. 포항은 매경기 힘을 발휘한 기동신의 교체 전략이 아쉬움을 보이면서 아쉬운 무승부, 여기에 또 완델손까지 시즌 아웃을 당했다는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모로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1대1로 비겼습니다. 같은 무승부였지만 수협이 훨씬 좀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그만큼 수협이 잘했던 경기였습니다. 2대7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서울을 상대로 우고곰에서 정동욱까지 빠진 최악의 상황에서 안정된 경기력으로 승리 직전까지 갔지만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강했던 수협을 상대로 파이널 A행을 확정 지으려고 했지만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수협은 이 승격 시즌 첫해 활용했던 5-3-2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병현, 최보경, 신세계 3백에 박철호 5인표가 좌우했었고요. 김서민, 윤빛가람, 이영재 미들에 김도윤, 강민성이 투톱에 나섰습니다. 서울은 4-5-1 카드를 꺼냈죠. 일루첸코 원톱에 나상호, 이승모, 고요한, 윌리안이 2선, 기성용이 3선에 서는 성태로 나섰습니다. 당초 가뜩이나 약한 수협의 수비가 더욱 헐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의외로 단단한 모습을 보였죠. 5-3-2 형태에서는 이 허리진의 커버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김선민이 가운데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진공청소기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서울의 공격을 쓸어버렸거든요. 클리어링, 인터셉트 모두 팀 내 1위였습니다. 김선민 선수 KOM으로 할게요. 수협이 수비에서 안정감을 찾자 공격도 잘 풀었습니다. 선제골도 수원FC의 몫이었죠. 좋은 기회를 연신 만들어내는 수원FC는 후반 26분 VAR 결과 김신진이 최보경의 유니폼을 잡아 끌었다는 판정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로페즈가 침착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수원FC 데뷔골을 성공시켰고요. 2019년 11월 대구전 이후 거의 4년 만에 K리그 1에서 기록한 득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5분이었죠. 기성용의 왼발 슈팅이 굴절되면서 그대로 수원FC 골망으로 빨려들가죠. 기성용의 올 시즌 첫 골이었습니다.
양팀은 이 승리를 위해서 결정적인 슈팅을 주고받으며 맞받아쳤는데 수원FC는 믿었던 이승우 선수가 후반 7분 그리고 44분 결정적인 두 번의 찬스를 모두 놓친 게 아쉬웠고요. 서울은 후반 오스마르 헤더 그리고 추가 시간 막판 일류첸코 헤더가 살짝 빗나가면서 아쉽게 승리 기회를 놓쳤습니다. 수원FC는 9위와의 승점차, 9위 제주와의 승점차를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서울은 전반 이른 시간 이승모의 부상 변수 등이 겹치면서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 다소 좀 어수선한 경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전북 대구전, 대구가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대구의 상승세 무섭습니다. 전북마저 잡아내면서 파이널 A행에 성큼 다가섰고요. 반면 전북은 이날 패배로 7위까지 내려서면서 창단 첫 파이널 B 추락이라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라인업을 보면 전북은 아마노준마저 이탈하면서 궁여지책의 라인업을 짰거든요.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3-4-3을 내세웠는데 페트라스에게 3백 한 자리에 들어갔고요. 김진수 자리에는 정우재가 나섰습니다. 중앙에는 맹성웅, 보아탱이 포진을 했고요. 문선민, 구스타보, 한교원이 3톱을 이뤘습니다. 대구는 지난 포항전과 똑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요. 초반 예상치 못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대구가 15초 만에 리드를 잡거든요. 에드가의 헤더 패스를 받은 고지현이 가슴으로 잡아 그대로 오른발 슛을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분에는 바셀로스가 아크 정면에서 멋진 터닝슛으로 추가골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전북도 그냥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전반 23분 한경원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이어진 리바운드를 잡아서 정우재가 내준 볼을 보아탱이 감각적인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하면서 추격을 합니다. 변수가 생기죠. 이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던 바셀로스가 사타구니 통증을 호소하며 나갔고요. 전북의 공세는 더욱 강해집니다. 안현범, 구스타보, 문선민이 연속해서 좋은 찬스를 놓치게 되는데요. 이어 43분 보아탱의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한교원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후반 8분이었죠. 홍정호의 크로스를 페트라스에게 헤더로 연결한 게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동점을 만들지 못한 게 두고두고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대구가 경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후반 13분 홍철의 프리킥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고재현이 고작이다운 위치 선정으로 텅 빈 골대에 헤더로 밀어 넣었습니다. 멀티골, 대구 팬들의 열광을 이끌어낸 세레머니까지 이날 KUM으로 손색이 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후 전북이 총공세에 나서지만 대구 수비를 뚫지 못하면서 경기는 대구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전북은 모처럼 공격이 됐지만 기회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 게 아쉬웠고요. 대구는 비록 실점을 했지만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귀중한 승점을 따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인천 수원전, 인천이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5연패. 김병수 감독 경질의 충격 요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염기훈 감독 대행의 데뷔전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로 바뀌면서 수원의 상황은 더욱 암울해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인천은 홈에서 귀중한 승리를 챙기면서 6위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라인업을 보면 인천은 문지환, 신진호가 빠지면서 3-4-3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보섭, 박승호가 무고사의 좌우에 포진을 했고요. 정동윤, 김도혁, 이명주, 김준엽이 중앙에 섰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염기훈 대행의 선택은 4-2-3-1이었습니다. 박희준이 최전방에 섰고요. 김주찬, 바사니가 좌우에 섰고 카즈키가 가운데 섰습니다. 김보경을 이종성과 함께 3선에 둔 게 눈에 띄었고요. 불투이스가 고명석과 함께 폭백의 중앙에 섰습니다. 김태원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초반부터 인천의 빠른 공격에 불을 뿜었습니다. 좌우를 중심으로 매섭게 몰아붙인 인천은 김보섭이 전반 2차례 결정적인 미스를 다는 게 좀 아쉬웠죠. 기어코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한 박승호가 오른쪽에서 매서운 돌파를 시도하다 불투이스에게 걸려 넘어지죠. 무고사가 키커로 나섰고요. 양영모의 옆구리를 스치듯 지나가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수원은 이기재의 프리킥 단 한 개 슈팅밖에 날리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수원은 후반 뮬리치와 고승범이 들어가면서 흐름을 조금씩 바꿉니다. 후반 23분 고승범의 오른발 슛이 역금으로 맞고 나오고요. 33분 카즈키의 패스를 받은 뮬리치의 결정적인 오른발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어간 게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제르소와 에르난데스를 투입해서 역습의 속도를 높이면서 기회를 엿보던 인천은요. 후반 37분 경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정동윤이 왼쪽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교체 투입된 천성훈이 뛰어들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죠. 이 골로 경기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인천에서는 중원과 측면을 오가는 부지런한 움직임을 펼친 김도혁을 이날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파이널 A행을 위한 귀중한 승점을 추가하는 데 성공했고요. 수원 후반 나아지긴 했지만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감독 교체, 전술 변화라는 모든 수를 쓴 만큼 반등의 포인트가 더 이상 없다는 점에서 더욱 답답할 수밖에 없는 수원이었습니다.
1일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대전전 1대1로 비겼습니다.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강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1점이었고요. 반면 파이널 A행을 노렸던 대전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1점이었습니다. 강원은 다이렉트 강등되는 최하위 수원과의 격차를 4점으로 벌리는 데 성공했고요. 대전은 이날 무승부로 마지막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파이널 A행이 좌절이 됐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강원은 특유의 4-4-2를 내세웠는데요. 지난 인천전과 비교해 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최전방에 이정엽이 그리고 최후방에 강투지가 들어갔습니다. 지난 수원전에서 승리했던 대전은 한 자리만 바꿨거든요. 유강현 대신에 티아고가 들어갔습니다. 초반은 빠른 템포로 맞받아치는 양상의 경기가 전개가 됐습니다. 이른 시간 양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으면서 한 골씩을 주고받거든요. 전반 18분 강지훈의 패스 미스를 가로챈 김인균이 티아고에게 밀어줬고 티아고가 내준 볼을 마사가 침착하게 마무리합니다. 마사는 친정팀 예우를 위해서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죠. 대전의 리드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1분 뒤 티아고의 패스를 가로챈 김대원이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죠. 이른 시간 득점으로 난타전으로 갈 것 같았던 경기는 이후 루즈하게 전개가 됩니다. 홈팀 강원이 빠른 역습으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결정적인 기회는 없었어요. 11개의 슈팅 중에 유효 슈팅 단 2개밖에 없었거든요. 강원 후반 18분 김대원이 찔러준 볼을 잡은 가브리엘이 골키퍼와 맞서는 기회에서 이창근에게 막힌 게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갈 길 바쁜 대전, 이진현, 김영욱, 전병관, 신상은, 유강현까지 공격 자원들을 차례로 투입하면서 득점을 노렸지만 평소보다 확실히 에너지 레벨에서 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후반 날씨가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은 결국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이날 슈팅 4개밖에 날리지 못했습니다. 양팀 감독 모두 공격적인 교체를 단행했지만 교체 타이밍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한 채 결국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KOM은 고민 끝에 이창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막아낸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강원은 최근 지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좀 올라선 모습이고요. 시즌 내내 선전했던 대전은 아쉽게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파이널 B에 머물게 됐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제주-광주전 광주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돌풍의 광주가 기어코 파이널 A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승격 돌풍을 일으켰던 2020 시즌 이후 창단 두 번째 파이널 A행인데요. 반면 남기일 감독이 떠나고 정조국 대행이 대신 벤치에 앉은 제주는 감독 교체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3연패 포함 최근 6경기 1무 5패의 극심한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정조국 대행은 4-4-2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주용, 연재훈, 임채민의 김호규를 오른쪽 풀백 자리에 두는 변화를 줬고요. 김봉수, 최영준이 중앙에, 좌우에는 권순우, 헤이스가 포진했고요. 서진수와 링이 투톱으로 나섰습니다. 광주는 특유의 4-4-2에 여기에 누적 경고로 빠진 이순민의 자리에 이강현이 들어갔고요. 아픈 일이 있는 김경민 대신에 이준이 골문을 지킨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전북전과 같은 라인업이 나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루한 양상의 경기였습니다. 광주가 볼을 점유했지만 특유의 전개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확실히 중원의 축인 이익윤, 정호연의 이순민까지 빠진 티가 좀 여실히 났고요. 또 수비 쪽에 초점을 맞춘 모습도 좀 보였고요. 오히려 좋은 찬스를 제주가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24분 헤이스, 30분과 37분 권순우의 연속된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은 게 좀 아쉬웠고요. 광주는 전반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밖에 날리지 못했습니다. 후반에도 양상은 비슷했어요. 하지만 광주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19분이었죠. 허율의 패스를 받은 엄지성이 임채민을 무너뜨리면서 멋진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제주는 부상에서 막 돌아온 유리 조나탄까지 넣는 승부수를 띄우죠. 후반 5분은 왼쪽, 후반 29분은 오른쪽. 골대를 각각 때린 김승섭의 두 차례 찬스가 아쉬웠던 제주는 기어코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왼쪽 측면을 중심으로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던 제주가 후반 35분 김승섭의 크로스를 유리 조나탄이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이정효 매직 1대1에서 드디어 막판 빛을 발휘하죠. 후반 40분 토마스 대신 들어간 하승훈이 이를 냅니다. 후반 48분이었죠. 하승훈이 손흥민을 연상케 하는 기가 막힌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광주의 극장승을 만들어냅니다. 이 정도로 극적인 골이라면 당연히 하승훈 선수에게 KOM을 주도록 해야겠죠. 광주는 아쉬운 경기에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강팀 DNA를 보여줬고요. 제주는 위기를 넘긴 모습입니다. 김경민 선수에게는 볼만찬히 위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33라운드 운명의 스플릿이 결정된 바로 그 33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